그리고 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XCAM Mixed Initiative Virtual Cinematography for Live Production of Virtual Reality Experience라는 논문이고요. 네, 올해 카이, 저번 주에 했던 올해 카이에서 나온 논문인데, 일단은 믹스 이니셔티브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저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스크탑이랑 이제 데스크탑이랑 버추얼 리얼리티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 랑 이제 수동이랑 완전 자동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어딘가에 반자동 그런 옵션들을 좀 적절히 섞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스트 이니셔티브가 나오면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VR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좀 확대를 하고, 뭐, 그냥 인펄슨으로만 열리던 이벤트들이 뭐 버추얼이나 하이브리드로 이제 좀 변경되는데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카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하이브리드 액세스가 가능했었던 이벤트죠.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좀 체험하거나 아니면 VR 장비 없이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VR 경험 자체를 좀 라이브로 녹화하거나 스트리밍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VR 캡처 솔루션들은 뭐 약간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남겨보는 데에는 좀 충분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나 좀 전문적인 영화 제작의 발전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이제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를 위한 그런 툴킷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VR 경험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좀 진화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 테크닉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얘를 대중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렉시블한 툴 엑스캠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자동과 수동 카메라 컨트롤의 균형을 좀 모색을 하고 이 엑스캠 툴킷을 통해서 버추얼 카메라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제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 어프로치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한다. 라고 좀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약간 쉽게 생각하면 뭔가 자동과 수동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옵션들, 그런 조작 옵션들을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은 저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 제어 수준이 다양한 6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동에서 자동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까지의 디자인 스페이스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엑스캠 툴킷을 제안합니다. 근데 엑스캠 툴킷에서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이나 이제 카메라 모션 그리고 씬 트랜지션 문제를 좀 분리해서 해결하도록 이제 자기들이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와 후속 워크숍을 통해서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에서 이제 다양한 작업의 자동화를 확대하는 것에 이점과 한계점을 탐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갑자기 이제 6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식이냐면 어 일단 여기 이 논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처음에 백그라운드 리서치,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완전 완전 매뉴얼부터 매뉴얼. 완전 오토메이션까지 어떤 식의 그런 리퀘어먼트들이 좀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확인할 때 본인들이 좀 일반적으로 VR에서 시나리오들이 있더라. 라고 6개의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자동, 여기서는 완전 매뉴얼 이런 식으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6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툴킷을 만들고 만들어진 툴킷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랑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써보면서 좀 어떤지 그런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관련 연구들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좀 쭉 훑어볼 텐데요. 일단 시네마토그래피라는 말이 뭔지 좀 다 익숙하실까요, 혹시? 아니면, 네. 일단 시네마토그래피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영화나 촬영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이나 뭐 샷 선택 그리고 컴포지션 그 배치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력적인 비주얼 내러티브를 만드는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결국에는 약간 촬영술
보단 조금 더 광범위하긴 하지만 약간 쉽게 생각하면 촬영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티브 웍에서는 이 시네마토그래피 테크닉들을 피지컬, 버추얼, 그리고 오토, 세미 오토로 나눠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단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 오토메이티드 시네마토그래피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필름밍이랑 에디팅, 그러니까 촬영이랑 편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제어를 위해 좀 제약된 최적화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프로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패닝, 줌밍, 모션 플래닝, 뭐 멀티 카메라 셀렉션, 뭐 스테빌라이제이션, 트래킹, 뭐 오토매틱 프레이밍 이게 다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카메라 좌우로 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거 잡아주고 어떤 식으로 프레이밍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문제들을 이제 자동으로 좀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최적화 문제로 좀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카메라 자체를 다루는 거 말고 그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후티지들이 있을 때, 여러 개의 영상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요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뭐 키프레임이나 아니면 스토리 기반으로 서브샷 시퀀스를 좀 셀렉션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뤘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이러한 오토메이티드 시네마토그래피에서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은 보통 전통적인 필름메이킹 가이드라인이나 책에서 제시되는 좀 스테레오타이피컬한 샷을 구현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여기 글미 분들 중에 영상론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혹시 이 책 보신 분 없으세요? 어, 이 책 안 보셨나요? 아, 그 옛날에는 저희 전공에서도 저런 책을 보면서 실제로 그 시네마토그래피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 약간 기법들 같은 거 배우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책들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스테레오타이피컬한 그러니까 많이 보는 그런 샷들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좀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이브 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약간 좀 카메라 오퍼레이터를 좀 가이드 해주던가 아니면 배우의 게이지에 따라서 어떤 카메라 파라미터를 좀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라이브 스포츠 브로드캐스팅에서 이제 워낙 카메라들이 많으니까 좀 주요한 그런 담고 있는 카메라들만 이제 좀 셀렉을 해주는 그런 세미 오토매틱 기술들이 좀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좀 드론 촬영 같은 데서도 이제 뭔가 완전 자동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자가 나를 따라와 아니면 이 물체를 좀 따라가 이런 식으로 휴먼 가이드 아니면 뭐 머신 어시스턴트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최근에는 그런 좀 머신이 만들어내는 영상들이 너무 완벽하면 또 인간미가 없고 좀 너무 이질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휴먼 카메라 오퍼레이터의 걷는 동작을 모방을 해서 뭔가 진짜로 이렇게 카메라 들고 걷는 것 같은 그런 좀 영상을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피지컬이었고요.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오토메이티드 세마토그래피는 좀 리치 메타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3차원 오브젝트들의 위치나 아니면 뭐 속성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물리적인 환경에서보다 좀 더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타데이터 그 3D 씬 자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네마토그래피 휴리스틱이나 아니면 필름 메이킹 아이디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하던 그런 경험이나 아니면 좀 관용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그런 샷을 만들까 이런 것들에 중심을 뒀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아예 그 스크립트나 그 대본 같은 거를 이제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녹화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제안이 됐었고요. 아니면 하이레벨 씬 디스크립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씬은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으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 스테이징을 하고 그러니까 뭐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 하고 카메라를 어떻게 돌릴지 그런 것들을 플래닝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더 저희가 좀 알만한 그런 사례들로는 이제 e스포츠 같은 경우에 막 리플레이 할 때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하이라이트만 딱딱 보여주는 그런 씬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토메이티드 시네마토그래피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제 세미 오토메이티드 시네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세미 오토매틱 시네마토그래피는 약간 게임 엔진을 좀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시네마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가상 환경에서 세미 오토매틱 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머시니마라고 하는 장르가 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머시니마라는 장르가 약간 옛날에는 좀 흥했고 지금은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쉽게 생각하면 게임 엔진으로 만든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게임 만들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뭔가 영화 촬영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들이랑 좀 비슷한 점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장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VR 책 같이 좀 소셜 VR에서도 요즘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이제 실제로 막 아예 그걸로 뮤직비디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인기 있는 장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 그냥 뭔가 자유롭게 노는 그런 그런 기능 말고도 이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카메라들을 제공하면서 그런 일종의 세미 오토매틱 시네마토그래피의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연구자들은 딱 두 가지 작업에 특히 영감을 받아서 좀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위에 거는 데이비스 에랄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카이 논문인데, 이 카이 논문 같은 경우 이 오른쪽에 딱 봐도 좀 옛날 것 같은 이제 이런 사진이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룰 베이스로 초보 머신이나 사용자가 이제 시네마토그래피 원칙들을 좀 따르도록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어디로 옮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옛날에 제안됐었는데, 이제 이 시스템에 좀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인 트레이서라고 그 얼리얼 기반으로 좀 현실같이 이제 가상에서 뭔가 시네마토그래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영감을 받아서 이제 본인들도 가상 공간에서 뭔가 좀 자유롭게 촬영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여기선 옛날 연구에서는 크리틱을 했지만 이제 본인들은 뭔가 자동화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컨셉으로 이제 엑스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엑스캠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좀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어떤 이제 리퀘어먼트들이 나왔는지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디자인 스페이스 탐색 같은 경우에는 수동부터 자동까지 이제 되게 다양한 수준의 그 조작의 그 자동화 수준이 있을 텐데, 그 각 수준마다 이제 엑스캠 툴킷이 어떤 사항들을 좀 지켜줘야 될지 그런 사용자의 니즈랑 그리고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스페이스 탐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실제 리얼월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예시로 한 6개 정도의 VR 앱을 개발해가지고 이 6개의 VR 앱에서 풀리 매뉴얼부터 오토메이티드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카메라를 세팅할 수 있을지 그런 예시 앱을 본인들이 개발하고, 이제 이 예시 앱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 제어에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탐색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앱을 바탕으로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일단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하면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알기 위해서 VR 필름메이커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본인들의 워크플로우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이 엑스캠 툴킷의 데모를 좀 제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시나리오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부터 그 좀 특이했던 게 6개 앱을 개발하는데 약간 어떤 식의 그 오토메이티드 레벨을 좀 제공할지는 본인들이 살짝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하는 거, 세 번째 그림 그리는 거, 네 번째 미팅,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슈팅 게임 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농구.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완전 풀리 매뉴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풀리 오토메이티드 이 시나리오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리 매뉴얼이랑 이제
풀리 오토메이티드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했습니다. 풀리 매뉴얼은 진짜 말 그대로 전부 다 내가 하는 거. 그리고 하프 매뉴얼이랑 이제 세미 오토메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하프 매뉴얼이나 세미 오토메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하프 매뉴얼은 약간 내 인풋을 좀 필터링 해가지고 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벤트 베이스드 이제 세미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니셜 컨트롤러 이런 거 말고 좀 제스처나 보이스 이런 걸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이제 분류를 본인들은 해놓고 있고요. 풀리 오토메이티드는 그냥 네네 그냥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오토메이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파악한 리퀘어먼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제 기능적인 그런 요구 사항인데 일단 첫 번째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좀 수동 조작 같은 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 워크플로우에서는 이제 버추얼 카메라 관리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명의 콜라보레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이런 카메라 막 파라미터 조절하고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것보다 그냥 그 제작자들이 창의성 있는 그런 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한 작업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싱 오토메이션 및 유저 컨트롤이라고 이제 두 번째 리퀘어먼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너무 완벽하게 만들면 또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샷을 직접 구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내가 컨트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액세시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해가지고 뭐 VR 말고도 데스크탑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라이브랑 포스트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좀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랑 포스트 프로덕션 모드에서 이제 다양한 카메라 각도를 좀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큰 건 아니고, 뭔가, 뭔가 나중에 후반 편집하러 갔는데, 이 씬은 좀 없는데, 이거 다시 찍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때 좀 나중에 가서 다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리퀘어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게, 이제 오토메이션이랑 이제 매뉴얼에 좀 밸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오토메이션 되면 뭔가 되게 반복적이고 이런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되게 창의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수동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6명의 그 엑스퍼트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교수님들이랑 그 실제 산업계에 있으신 분들 좀 호감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에서는 최대한 워크플로우를 좀 간소화시켜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오토메이션을 선호를 했고 그리고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계 같은 경우에는 좀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리퀘어먼트 가지고 엑스캔 툴킷을 본인들이 개발했는데요. 뭔가 설명이 많은데 이게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헷갈리는 게 제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랑 오토매틱이라고 좀 써놨는데 논문에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매뉴얼? 이게 오토매틱? 약간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섞여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매뉴얼도 아니고 오토매틱도 아니고 약간 세미 오토매틱 이런 것들이 약간 나눠져 있더라고요.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캠 투킷은 이제 계속 말했다시피 이제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를 위한 믹스드 이니셔티브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카메라나 그 카메라를 좀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제공하는 툴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트래킹, 카메라 모션, 씬 트랜지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좀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완전 수동부터 완전 자동까지 저 기능들을 내 맘대로 좀 세팅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트래킹부터
보면 이제 카메라가 오브젝트 트래킹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오브젝트를 잘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오브젝트가 이제 내 프레임 안에 어디에 위치할 수 있도록 좀 잘 따라가주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뉴얼 트래킹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헤드폰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게 매뉴얼 트래킹이죠. 네. 그래서 똑같이 엑스캠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를 그냥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그냥 매뉴얼 트래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스무스나 노이즈 파라미터 같은 걸 좀 추가를 해가지고 포지셔닝 로테이션 이렇게 손 잡고 다니면 아무래도 흔들림 생기는데 그런 걸 완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완벽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일부러 좀 흔들리게 해가지고 좀 덜컹덜컹한 그런 느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포지션을 고정을 해가지고 삼각대 같이 그냥 세워놓고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턴스 벡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오브젝트와 특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토매틱 트래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여기서 한 3m만 떨어져서 따라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개념을 좀 참신했던 것 같은데, 이제 특정한 소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마이크에서 인풋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벤트에 변화가 생겼을 때 여기 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뭔 말인가 했는데 히트맵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주요한 이벤트가 생겼다 했을 때 그 해당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타겟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 야구장이라고 치면 그냥 뭔가 공을 쳐서 날아갔으면 그 공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오브젝트가 되는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션 말 그대로 카메라의 틸트 펜 롤 그리고 위치 조정을 관리하는 걸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틸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그리고 펜은 좌우 롤은 이렇게 Z축으로 도는 거 그리고 위치 조정은 말 그대로 그냥 카메라 위치 조정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엑스캠 출kit에서 이제 회전이랑 그 로테이션이랑 포지션 그 축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짐벌이랑 유사한 수준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완료 시간은 스무딩 파라미터로 제어가 되고 그리고 프리디파인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움직임을 스크립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움직임 완료 시간이라는 게 그 움직일 때 좀 얼마나 빨리 할 거냐 아니면 얼마나 느리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걸 좀 정해가지고 급하게 할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메라 모션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랑 오토매틱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사실 앞에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일단 매뉴얼 카메라 모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들고 다니는데 이제 여기 약간의 보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짐벌이랑 드론 같은 그런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그 공중에다가 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 점을 레일로 만들어서 그냥 그 레일을 타고 돌게 할 수 있다. 그런 그 레일을 타고 도는 동안 특정 이제 약간 자동으로 카메라를 좀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씬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거는 그냥 씬 트랜지션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 씬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이죠. 그 장면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건데 어, 이 장면 전환을 할 때 이제 프로듀서 컴포넌트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멀티 카메라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여러 대 깔아놓으면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냥 한 번씩 카메라를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내가 원하면 직접 이제 카메라를 클릭해가지고 그 카메라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오토매틱 씬 트랜지션 그 파라미터 그 옵션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카메라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씬 바꿀 때 그 샷이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최소랑 최대 길이 그리고 이제 바뀔 때 그 트랜지션 타임 같은 것도 이제 파라미터로 넣어서 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네네. 사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 뒤는 정말 별거 없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믹스 리얼리티 캡처랑 리플레이라고 돼 있는데 네, MP4로 렌더링 된다.
영상 프로그램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기능 제공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오브젝트랑 참여자들을 함께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멀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스크탑에서는 뭐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고 웹 XR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면 그냥 어디든지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에서 되고 그 메타퀘스트 이런 데서 되고 뭐 안드로이드 폰 당연히 된다고 하고요.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의 그 웹 XR을 지원하는 그런 브라우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웹에서 3D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A-프레임이랑 3JS를 기반으로 웹 엑셀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그 웹에서 3D 공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들인데, 이제 얘네들을 기반으로 구현했고, 3D 데스크탑 말고도 그래도 얘네가 VR이다 보니까 360도랑 그 스테레오스코픽 뷰를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AR이나 이제 VR로 렌더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캠의 그 카메라 자체는 3GS를 썼다 보니까 3GS의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그냥 인스턴트 그 초기화해가지고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버추얼 시네마토그래피를 위한 툴킷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줌, 뭐 펜이나 틸트, 돌리 그리고 이제 광각 촬영 이런 스크립트들이 들어가 있고 뭐 클로즈업, 오버 더 숄더 그리고 투샷, 뭐 포인트 오브 뷰샷 이런 식으로 좀 좀 그 다양한 샷들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제이션, 그 흔들림 보정이나 이제 지터링 반대로 이제 흔들림 보정을 좀 풀고 이렇게 좀 흔들리게 해주는 거.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라고 하기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뎁스 오브 필드랑 그 비디오 트랜지션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시점에서의 라이브 프리뷰도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랑 워크숍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엑스퍼트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3명만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좀 서로 다른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P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엑스캠의 카메라 기법이랑 좀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좀 매끄러운 트랜지션을 만들고 그리고 좀 멀미를 줄이는 방법 그런 것들을 탐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P3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전적인 시네마토그래피 테크닉들을 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샷 이름들이 있었죠. 뭐 클로즈업, 뭐 오브 더 숄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P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캠 P4 같은 경우에는 그 동창회 같은 거를 좀 온라인에서 만들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멀티캠 세팅이나 그 멀티캠 녹화 재생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테스트하는 것에 맞춰서 워크숍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것도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1시간 동안 줌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연구자들이 엑스캠을 대신 조작을 해주고 참여자들이 그 어떻게 조작해라라고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영상을 제작을 하고 나면 그 영상 검토해주는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 워크샵 준비할 때 그 워크샵의 토픽에 따라서 이제 3D 모델링이나 그 VR 공간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인터랙션 같은 것도 좀 세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작업들은 이제 5시간 정도의 맨 아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빠르게 봐보면 일단은 일단 그 엑스퍼트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테마를 5개로 나눠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오토매틱이랑 매뉴얼의 그 약간 그 트레이드오프 같은 걸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좀 대규모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오르가나이저를 하시는 분은 이제 수동이랑 자동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다 수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식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영화 수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자동이나 아니면 수동 옵션을 좀 선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한데 이제 그런 자동으로 촬영된 영상 품질들이 과연 안정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 맥스 디 유저드 디렉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동화된 기능을 쓰다 보면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뭔가 VR 안에서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파라미터 일일이 다 조작하고 이런 기능들을 조금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뭔가 그런 테크니컬한 것보다 정말 콘텐츠에 집중하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캠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카메라 각도랑 좀 움직임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좀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뭐 편집 5시간 했으면 최종 영상에서 뭐 1시간만 살릴 수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 비율도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온 거 조금 더 이제 조금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런 자동화들이 뭔가 좀 테크니컬하고 귀찮았던 그런 작업들을 이제 좀 자동화 해주니까 뭔가 그런 테크니컬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크리에이티비티한 그런 진짜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캠이 데스크탑이랑 VR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그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호감을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문가 워크샵의 결과였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캠을 만들고 그 전문가 워크숍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약간 교훈을 얻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엑스캠이 뭔가 프로덕션 나간다고 했을 때 엑스캠 사용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은 XR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태스크를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오토메이션을 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조금 더 부차적인 일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뭔가 부차적인 일이 그 자동화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자동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샷을 좀 적절하게 선택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좀 상황에 맞는 시점을 제공하고 잦은 샷 변경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디시전은 이제 스스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영상 그 시네마토그래피 원칙을 좀 이제 준수를 꼭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180도 룰 같은 180도 룰 같은 그런 필름메이킹 규칙을 준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80도 룰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을 때 그 180도 라인을 넘지 마라. 약간 방향성 헷갈리지 않게 넘지 마라 이런 룰인데 사실 버추얼에서 찍다 보면 뭔가 공간 감각이 살짝 없어져가지고 이런 카메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쉽거든요. 현실에서는 되게 카메라 들고 막 움직여야 되니까 어기기가 쉽지 않은데 무거워서 근데 버추얼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준수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R에서 좀 큰 모션이 있을 때는 이제 VR에서 직접 써보면서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부드럽게 스무딩한 움직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액션을 따라가는 카메라는 좀 쓰지 말고 대신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좀 위치에 맞춰서 배치한 다음에 이제 컷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동화를 쓰더라도 뭔가 좀 사람같이 너무 완벽하게 찍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영상 수업에서 많이 듣는 그런 피드백 같은데 어쨌든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거기까지가 이제 이 연구에서 얻었던 교훈이고요. 자, 그러면 리미테이션이랑 이제 향후 연구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터뷰에선 6명이었고 워크샵에선 3명으로 좀 그 샘플의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샘플의 규모가 작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매뉴얼이랑 오토매틱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좀 비슷한 그런 이제 관심도랑 이제 걱정을 좀 공유를 했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데이터가 좀 세츄레이션 됐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캠이 AR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데모에서 VR에 좀 중점을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뭔가 스마트폰 짐벌 같은 걸 좀 확장을 해가지고 실제 카메라랑 가상 카메라를 좀 결합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좀 촬영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엑스캠은 이제 맨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6개의 유즈 케이스를 본인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리퀘어먼트들이 좀 제한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오토매틱 컨트롤은 약간 본인들의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실험 단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이 논문에서 수동이랑 그 매뉴얼이랑 오토매틱 컨트롤을 좀 혼합해가지고 몰입형 경험을 이제 캡처할 수 있는 그런 툴킷인 엑스캠을 만들었고요. 이제 엑스캠은 이제 6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개발하고 전문가 인터뷰랑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실제로 실제로 뭔가 완전한 오토매틱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샷 선택은 여전히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뭔가 사람 손을 좀 타서 이제 최종 결정권은 유저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강조를 하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엑스킴이었습니다.